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 하나 있죠. 바로 심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소중한 엔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정말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생명의 엔진이 심장 건강의 모든 것을 알아보고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980만 명.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할까요? 바로 2022년 단 한 해 동안 심혈관 질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전 세계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이게 전체 사망 원인의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이 문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심장질환이 어떻게 우리도 모르게 조용히 시작되는지 알아보고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캐치하는 법, 그리고 진짜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조용한 축적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는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찾아온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심장마비는요, 수십 년에 걸쳐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된 아주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일 뿐이에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동맥경화증입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건강한 동맥은 아주 매끄러운 아이스링크 같아서 혈액이 쌩쌩 잘 달려요. 그런데 동맥경화증은 이 아이스링크 표면에 스크래치를 내고 끈적한 이물질을 뿌려놓는 것과 같아요. 그럼 온갖 찌꺼기들이 거기에 다 달라붙겠죠? 그 찌꺼기 덩어리가 바로 플라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교활한 게 뭐냐면요.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아무 소리 없이 침록 속에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혈관이 거의 다 막힐 때까지도 우리 몸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거고요.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 뇌졸중, 심부전을 좀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 드릴게요. 심장마비는 심장으로 가는 혈액 순환 문제,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액 공급 문제, 그리고 심부전은 심장 펌프 자체의 힘이 약해지는 만성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원인도 결과도 다 다른 거죠. 다행히도 우리 몸은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에 아주 미묘한 경고 신호를 보내줍니다. 마치 작은 속삭임처럼요. 이 신호들을 알아채기만 해도 정말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오기 약 한 달 전부터 우리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 그냥 옷 입는 것처럼 가벼운 활동에도 숨이 차오른다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극심한 피로감이 며칠씩 계속되는 거죠. 심지어 밤에 화장실 가려고 자주 깨는 것, 이것도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체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경고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심장마비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면 신호는 더 뚜렷해집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식은땀이 흐르고 통증이 가슴을 넘어서 턱이나 목, 어깨로 뻗어나가요. 흔히 체했나? 하고 착각하기 쉬운 메스꺼움이나 어지럼증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심장마비가 발생하는 그 순간의 증상들을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증상이 남성과 여성에게서 아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우리가 정말 꼭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인데요. 심장마비 증상이 성별에 따라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남성들은 흔히 영화에서처럼 가슴을 쥐어짜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지만 여성들은 그런 가슴 통증 없이 극심한 피로나 소화불량, 숨가쁨 같은 증상만 겪을 수 있어요.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수많은 여성분들이 골든타임을 놓치곤 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몸이 신호를 보내는데 왜 우리는 이걸 무시하게 될까요? 여기에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해요. 에이,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는 생각, 그리고 만약 병원에 갔는데 별일 아니면 어떡하지? 하는 민망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심장 문제에 있어서는 과잉 대응이 무대응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자, 이제 문제점에서 벗어나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더 이상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직접 심장 건강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예방 전략들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인데요. 기억하기 아주 쉽습니다. 예방의 4대 기중. 첫째, 더 잘 먹고. 둘째, 더 많이 움직이고. 셋째, 푹 잘 자고. 넷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 이 네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우리 심장 건강에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효과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운 데이터가 있어요. 보세요. 근력 운동만으로도 사망 위험이 20% 줄고 유산소 운동만으로도 20%가 줄어듭니다. 그럼 둘 다 하면 단순히 더해서 40%일까요? 놀랍게도 이 둘을 함께 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 폭발해서 위험을 40%까지 낮춥니다. 이건 단순한 덧셈이 아닌 거죠. 그리고 심장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고혈압입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에요. 내가 느끼기엔 괜찮은데 이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보는 것, 이게 필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식탁 위로 가볼까요? 우리 심장을 살리는 음식과 반대로 심장을 병들게 하는 음식을 구체적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음식들이 우리 동맥을 망가뜨리는 주범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첨가당과 무지방 제품이에요. 과거에는 지방이 심장병의 주범이라고 알려졌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뒤에 설탕 산업의 로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과도한 설탕이었던 거죠. 지방을 뺐다고 광고하면서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을 잔뜩 넣은 무지방 간식이야말로 최악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동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치유해주는 고마운 음식들도 있습니다. 특히 생선이나 견과류에 많은 오메가3 같은 건강한 지방은요,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즉 HDL 수치를 높여줘요. 이 HDL이 뭘 하냐면 혈관벽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찌꺼기들을 싹 수거해가는 혈관 청소차 역할을 합니다. 즉, 식단만으로도 혈관 청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묵묵히 뛰고 있습니다. 하루 10만 번 이상 단 한 번의 휴식도 없이요. 우리 생명의 엔진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내일 아침 당신의 심장을 위해 어떤 작은 변화 하나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바로 그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심장 건강, 또 노화, 그리고 우리 몸이 보내는 그 숨겨진 신호들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혹시 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는 게 심장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건강정보 자료들, 또 전문가 인터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복잡한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심장 문제라는 게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심장 건강하고 노화의 관계, 그리고 놓치기 쉬운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초기 신호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소화기나 비뇨기계의 증상과의 어떤 연관성,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나눌 겁니다. 목표는 뭐 단순히 정보를 그냥 쭉 나열하는 것보다는요,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인 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흔히 심장마비하면 왜 영화에서처럼 가슴을 확 부여잡는 그런 장면 떠올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훨씬 미묘한 신호들이 많다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가장 먼저 좀 예상치 못한 호흡곤란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그냥 쉬고 있을 때나 아니면 아주 가벼운 활동에도 숨쉬기가 좀 힘든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면 폐에서 충분한 산소를 얻지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심장이 온몸으로 혈액을 제대로 못 뿜어내니까 몸이 산소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호흡을 자꾸 늘리게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숨이 좀 차는 거랑은 확실히 다른 느낌이겠네요. 그럼 특히 어떤 분들이 이런 증상을 더 주의해야 할까요? 네, 특히 여성분들, 그리고 고령이시거나 당뇨 같은 어떤 대사질환이 있는 여성분들한테서 더 흔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이요? 네, 물론 남성분들도 경험할 수 있지만 보통은 좀 더 전형적인 가슴 통증이랑 같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다른 신호는 식은땀인데요. 특별히 뭐 덥거나 운동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온몸이 축축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갑자기 식은땀이 나는 건? 그게 이제 우리 몸의 일종의 경고 시스템인데요.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장에 산소 공급이 줄거나 혈압이 떨어지거나 하면 몸이 이걸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만약에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 아니면 통증 같은 거랑 같이 나타난다면 이건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고요. 이건 남녀 모두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가슴 통증 말고 다른 부위가 아픈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방사통이라고 하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그 통증이 턱이나 목 아니면 등, 어깨, 팔, 특히 그 왼쪽 팔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인데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걸 그냥 소화불량으로 여기기도 하세요. 명치 부근이 좀 불편하거나 속이 쓰린 느낌, 그렇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아니, 소화불량이 심장 문제 신호일 수 있다니 정말 이건 좀 뜻밖인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게 그 심장에서 오는 통증 신호랑요, 소화기나 팔에서 오는 통증 신호가 척수에서 좀 비슷한 신경 경로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통증의 진짜 원인이 어딘지 약간 혼동하는 거죠. 헷갈리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거 그냥 위가 좀 아픈 거겠지 하고 넘기기가 쉬워서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한테 이런 비전형적인 통증이 더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여성분들은 또 이유 없이 아주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냥 좀 피곤한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옷 입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정도의 정말 극심한 피로감이에요. 뭐랄까, 배터리가 그냥 완전히 방전된 듯한 그런 느낌이죠. 와... 어떤 여성분들에게는 이 피로감이 유일한 심장마비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물론 느낄 수 있지만 여성분들만큼 흔하지는 않아요. 어지럼증이나 현기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서 발생할 수 있죠. 갑자기 불안하거나 왜 공황발작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가슴이 막 답답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면서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드는 증상인데 이게 실제 공황발작이랑 구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장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또 심장이 좀 불규칙하게 뛰거나 두근거리는 느낌, 그러니까 심계양젠도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미묘한 신호들이 심장마비가 오기 훨씬 전, 그러니까 몇 주나 몇 달 전부터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이 이거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속적인 피로나 활동할 때 숨가쁨 같은 것들이요? 정확합니다.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면서 심장에 부담이 가해지고 몸이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 뇌졸중의 경우에도 그 일과성 허혈발작 TIA라고 하죠. 소위 미니 뇌졸중이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풀리는 건데 증상은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이걸 경험한 사람은 실제 뇌졸중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묘한 신호들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도 쉬울 것 같은데요. 그게 조기 발견하고 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고 또 심장 근육이나 뇌 손상을 최소화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에이, 설마 아니겠지. 괜히 병원 갔다가 별일 아니면 창피하잖아. 이런 생각 때문에 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119에 연락해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운전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자, 이런 갑작스런 사건 말고도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몸, 특히 심혈관계는 서서히 변하잖아요. 노화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우리 몸의 세포들은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 없어지기도 하고요. 아포프토시스라고 하죠. 또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활성산소 같은 것들 때문에 손상을 입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런 세포 수준의 노화가 쌓이고 쌓여서 장기 기능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죠. 특히 혈관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혈관이 늙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혈관벽이 탄력을 잃고 좀 뻣뻣해집니다. 이걸 저희가 동맥경화증이라고 부르죠. 또 다른 문제는 죽상경화증인데요. 이건 혈관 안쪽 벽에 콜레스테롤, 지방, 칼슘 같은 그런 찌꺼기들이 쌓여서 플라크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겁니다. 플라크요. 네, 마치 그 오래된 수도관 안에 녹이 쓸고 이물질이 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어떤 전문가는 그 손상된 혈관 내벽을 스케이트 날에 긁힌 아이스링크 표면에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표면이 거칠어지면 문제가 생기기 쉬우니까요. 혈관 상태를 직접 볼 수도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있습니다. 목에 있는 큰 동맥, 경동맥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동맥의 상태를 초음파로 보는 경동맥 내중막 두께 측정, CIMT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혈관벽이 얼마나 두꺼워졌는지, 또 플라크가 있다면 얼마나 심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동맥경화 정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관이 그렇게 뻣뻣해지고 좁아지면 심장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심장에는 부담이 커지죠. 심장은 더 높은 압력으로 더 힘들게 피를 뿜어내야 하니까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심장 근육 자체가 지쳐서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는 신장이나 방광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장의 혈액 여과 능력이 좀 떨어지고 방광은 용적이 줄거나 근육이 약해지거나 혹은 너무 예민해질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나이가 들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군요. 특히 밤에 자다가 깨서 가는 경우도 많고요. 맞습니다. 비뇨, 또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느낌인 절박뇨, 야간뇨 이런 것들이 흔해지죠. 특히 그 야간뇨는요, 단순히 노화 현상이 아니라 심부전 같은 심장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소화기계도 변화를 겪습니다. 소화 속도가 좀 느려지고 변비가 생기기 쉬운데요. 변비 때문에 배변 시에 힘을 주면 혈압이 오르고 이게 또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장 건강이랑 심장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장심장축이라고 하셨죠? 그것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장 속에 사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잖아요. 이 미생물들의 균형, 즉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요. 이게 단순히 소화 문제를 넘어서 전신염증을 유발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 혈관 손상에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장 건강이 곧 심장 건강과 직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와, 진짜 우리 몸은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네요. 소화 안 되고 화장실 자주 가는 게 심장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니. 근데 그러면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랑 질병의 경고 신호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속쓰림이 그냥 위산 역류 때문인지 아니면 심장 문제, 협심증 때문인지 좀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증상만으로는 구분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증상의 양상이 좀 변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네. 노화는 피할 수 없고 위험은 존재하지만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능동적으로 동맥 건강을 지키고 심지어 회복하기 위해 실제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좀 상투적인 조언 말고요. 정말 실질적인 전략들을 알아봅시다. 네, 핵심은 역시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먼저 식단부터 좀 구체적으로 파고들어보죠. 그냥 몸에 좋은 거 드세요. 이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혈관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게 중요하죠. 어떤 음식이 그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할까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견과류, 씨앗류 이런 게 대표적이죠.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통곡물, 과일, 채소, 콩류는 콜레스테롤 관리에 필수적이고 또 장 건강에도 좋고요. 그리고 요즘 특히 주목받는 것이 비타민 K2하고 D3의 조합입니다. 비타민 K2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어디에 많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비타민 K2는 그 낫또 있잖아요. 청국장하고 비슷한 거. 낫또나 특정 종류의 치즈, 달걀 노른자, 소의 간 이런 데 비교적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비타민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가 뭐냐면 칼슘이 혈관벽에 쌓이지 않고 뼈로 잘 가도록 일종의 교통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아, 교통정리요? 네. 비타민 D3는 칼슘 흡수를 돕는 동시에 이 K2의 작용을 돕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같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심장축을 고려하면 요구르트나 케큐와 같은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이죠. 하고 또 채소 속 섬유질 같은 프리바이오틱스, 유익균의 먹이
섭취를 섭취해서 장 건강을 챙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좀 피해야 할 음식들은 뭔가요? 설탕이 진짜 주범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설탕, 특히 음료수나 가공식품에 숨어있는 그 첨가당은 혈관 건강에 정말 적입니다. 염증을 유발하고 혈중 지질 상태를 악화시키죠. 심지어 저지방, 딱지가 붙은 가공식품에 설탕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주의해야 하고요. 아, 저지방인데 설탕이요? 네,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는 당연히 혈압을 높이니 줄여야 하고요. 가공식품 섭취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 역시 과하면 혈압과 중성지방 수치를 높일 수 있으니 남성은 하루 2, 3잔, 여성은 하루 2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붉은 육류는 약간 논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과다 섭취는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식단만큼 중요한 게 또 운동인데요. 어떤 점을 좀 강조하고 싶으신가요? 규칙성하고 다양성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약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근육 자체가 포도당을 저장하고 사용하면서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혈압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아, 그 좋은 콜레스테롤을 왜 혈관 청소부나 쓰레기 트럭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근력 운동이 이 청소부를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든다. 이런 거군요. 근데 꼭 헬스장에 가야 하나요? 전혀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30분 이상 앉아 있었다면 잠시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앉은 자리에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그런 간단한 동작, calf raises라고 하죠. 만으로도 다리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밤새 좀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가볍게 뛰거나 밸런스 볼 위에서 균형을 잡는 등 약간의 중력 저항, 원지를 이용한 운동이 혈압 개선에 효과적이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죠. 운동이 단순히 몸을 쓰는 걸 넘어서 우리 몸의 복구 시스템을 활성화시킨다는 점도 되게 흥미롭던데요. 맞습니다. 운동은 우리 몸의 줄기세포를 자극해서 손상된 조직, 심지어 혈관 내벽의 미세한 손상까지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단순한 칼로리 소모가 아니라 몸을 적극적으로 수리하고 관리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어떤가요? 잠을 얼마나 자느냐보다 언제 자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수면의 규칙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2배나요? 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 리듬이 깨지면 심혈관계에도 부담이 가는 겁니다. 만성 스트레스 역시 문제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것들이 계속 분비되면 혈압이 오르고 염증이 심해지고 또 혈관에 플라크가 쌓이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명상, 요가, 심호흡, 취미활동, 아니면 친구나 가족과의 교류 같은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 즉 모니터링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특히 총콜레스테롤 LDL, HDL, 중성지방 다 중요합니다. 혈당 수치를 아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특히 혈압은 병원에서 잴 때만 높게 나오는 백의 고혈압 가능성이 있으니까 집에서 꾸준히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나 커피 전에 한 5분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재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CIMT 검사 같은 것을 통해서 혈관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내 몸의 현재 상태를 알아야 목표를 세우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만약에 이미 혈관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혈관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막혔을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스텐트 시술하고 관상동맥 우회술입니다. 스텐트는 이제 좁아진 혈관을 풍선으로 넓힌 다음에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그 금속 그물망 같은 것을 넣어서 지지해주는 시술이고요. 요즘에는 스텐트에서 약물이 서서히 방출돼서 재협착을 막는 종류가 주로 쓰이고 녹아서 없어지는 재질의 스텐트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시술 후에는 혈전, 그러니까 피떡을 막기 위해서 일정 기간 항혈소판제라는 약을 복용해야 하고요. 우회술은 그럼 어떤 경우에 하나요? 스텐트랑 다른 점은요?
우회술은 여러 혈관이 막혔거나 스텐트 시술이 좀 어려운 위치에 문제가 있을 때 고려합니다. 막힌 혈관에 그냥 건너뛰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다른 부위의 혈관, 주로 다리나 가슴 쪽 혈관을 이용해서 혈액이 흐를 수 있도록 이어주는 수술입니다. 스텐트보다는 좀 더 큰 수술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는 스타틴 계열 약물이나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저용량 아스피린 등이 사용될 수 있는데요. 다만 아스피린은 출혈 위험이 있어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이런 시술이나 약물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일종의 도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술이나 약물 치료를 받더라도 생활 습관 개선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방이 최선이고 생활 습관 관리가 그 핵심인 거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첫째,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신호는 꼭 가슴 통증이 아니더라도 호흡곤란, 식은땀, 방사통, 극심한 피로, 심지어 소화불량 같은 아주 미묘하고 예상치 못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둘째는 노화라는 것이 단순히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플라크가 쌓이고 심장 부담이 증가하고 또 신장, 방광, 소화기계, 기능 변화 같은 내부적인 변화를 동반한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심혈관 건강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그 장 건강과 심장 건강의 연결고리, 장, 심장 축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셋째는 그냥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라는 막연한 조언을 넘어서 오메가3, 식이섬유, 비타민 K2, D3의 중요성이라든지 근력 운동을 포함한 규칙적이고 다양한 신체 활동, 그리고 무엇보다 수면 규칙성 같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전략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정혈압 측정처럼 내 몸 상태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는 동맥 건강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건강한 생활 습관은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서 이미 진행된 혈관 손상이나 염증을 어느 정도 되돌리고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은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작동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서 자신의 건강을 좀 더 능동적으로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장내 미생물 환경이 동맥 건강에 미치는 영향, 즉 장심장 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깊은 연관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주 여러분의 식단에서 장과 심장의 연결을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딱 한 가지 아주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본다면 그건 무엇이 있을까요? 요거트 한 컵을 추가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 저녁 식사에 채소 반찬 하나를 더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런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심장을 건강하게 지키는 과도한 시작이 설탕이었던 될 수 거죠. 있습니다. 지방을 뺐다고 광고하면서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을 잔뜩 넣은 무지방 간식이야말로 최악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동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치유해주는 고마운 음식들도 있습니다. 특히 생선이나 견과류에 많은 오메가3 같은 건강한 지방은요,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즉 HDL 수치를 높여줘요. 이 HDL이 뭘 하냐면 혈관벽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찌꺼기들을 싹 수거해가는 혈관 청소차 역할을 합니다. 즉, 식단만으로도 혈관 청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묵묵히 뛰고 있습니다. 하루 10만 번 이상 단 한 번의 휴식도 없이요. 우리 생명의 엔진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내일 아침 당신의 심장을 위해 어떤 작은 변화 하나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바로 그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 하나 있죠. 바로 심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소중한 엔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정말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생명의 엔진이 심장 건강의 모든 것을 알아보고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980만 명.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할까요? 바로 2022년 단 한 해 동안 심혈관 질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전 세계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이게 전체 사망 원인의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이 문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심장질환이 어떻게 우리도 모르게 조용히 시작되는지 알아보고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캐치하는 법, 그리고 진짜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조용한 축적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는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찾아온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심장마비는요, 수십 년에 걸쳐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된 아주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일 뿐이에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동맥경화증입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건강한 동맥은 아주 매끄러운 아이스링크 같아서 혈액이 쌩쌩 잘 달려요. 그런데 동맥경화증은 이 아이스링크 표면에 스크래치를 내고 끈적한 이물질을 뿌려놓는 것과 같아요. 그럼 온갖 찌꺼기들이 거기에 다 달라붙겠죠? 그 찌꺼기 덩어리가 바로 플라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교활한 게 뭐냐면요.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아무 소리 없이 침록 속에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혈관이 거의 다 막힐 때까지도 우리 몸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거고요.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 뇌졸중, 심부전을 좀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 드릴게요. 심장마비는 심장으로 가는 혈액 순환 문제,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액 공급 문제, 그리고 심부전은 심장 펌프 자체의 힘이 약해지는 만성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원인도 결과도 다 다른 거죠. 다행히도 우리 몸은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에 아주 미묘한 경고 신호를 보내줍니다. 마치 작은 속삭임처럼요. 이 신호들을 알아채기만 해도 정말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오기 약 한 달 전부터 우리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 그냥 옷 입는 것처럼 가벼운 활동에도 숨이 차오른다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극심한 피로감이 며칠씩 계속되는 거죠. 심지어 밤에 화장실 가려고 자주 깨는 것, 이것도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체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경고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심장마비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면 신호는 더 뚜렷해집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식은땀이 흐르고 통증이 가슴을 넘어서 턱이나 목, 어깨로 뻗어나가요. 흔히 체했나? 하고 착각하기 쉬운 메스꺼움이나 어지럼증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심장마비가 발생하는 그 순간의 증상들을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증상이 남성과 여성에게서 아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우리가 정말 꼭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인데요. 심장마비 증상이 성별에 따라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남성들은 흔히 영화에서처럼 가슴을 쥐어짜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지만 여성들은 그런 가슴 통증 없이 극심한 피로나 소화불량, 숨가쁨 같은 증상만 겪을 수 있어요.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수많은 여성분들이 골든타임을 놓치곤 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몸이 신호를 보내는데 왜 우리는 이걸 무시하게 될까요? 여기에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해요. 에이,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는 생각, 그리고 만약 병원에 갔는데 별일 아니면 어떡하지? 하는 민망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심장 문제에 있어서는 과잉 대응이 무대응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자, 이제 문제점에서 벗어나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더 이상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직접 심장 건강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예방 전략들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인데요. 기억하기 아주 쉽습니다. 예방의 4대 기중. 첫째, 더 잘 먹고. 둘째, 더 많이 움직이고. 셋째, 푹 잘 자고. 넷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 이 네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우리 심장 건강에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효과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운 데이터가 있어요. 보세요. 근력 운동만으로도 사망 위험이 20% 줄고
유산소 운동만으로도 20%가 줄어듭니다. 그럼 둘 다 하면 단순히 더해서 40%일까요? 놀랍게도 이 둘을 함께 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 폭발해서 위험을 40%까지 낮춥니다. 이건 단순한 덧셈이 아닌 거죠. 그리고 심장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고혈압입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에요. 내가 느끼기엔 괜찮은데 이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보는 것, 이게 필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식탁 위로 가볼까요? 우리 심장을 살리는 음식과 반대로 심장을 병들게 하는 음식을 구체적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음식들이 우리 동맥을 망가뜨리는 주범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첨가당과 무지방 제품이에요. 과거에는 지방이 심장병의 주범이라고 알려졌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뒤에 설탕 산업의 로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과도한 설탕이었던 거죠. 지방을 뺐다고 광고하면서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을 잔뜩 넣은 무지방 간식이야말로 최악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동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치유해주는 고마운 음식들도 있습니다. 특히 생선이나 견과류에 많은 오메가3 같은 건강한 지방은요,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즉 HDL 수치를 높여줘요. 이 HDL이 뭘 하냐면 혈관벽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찌꺼기들을 싹 수거해가는 혈관 청소차 역할을 합니다. 즉, 식단만으로도 혈관 청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묵묵히 뛰고 있습니다. 하루 10만 번 이상 단 한 번의 휴식도 없이요. 우리 생명의 엔진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내일 아침 당신의 심장을 위해 어떤 작은 변화 하나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바로 그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